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뉴페이스 김은숙입니다. 이제 입에 달렸어요. 자, 오늘 내용은요, 28강입니다. 계획론 인문사회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27강에서 내용은요, 우리가 인문 16지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했었죠. 오늘 좀 조금 내용을 앞에 복습을 해보면 조선시대 어떤 대표 문헌 중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수정 선정을 하면서 배식기법, 전통 어떤 적용의 어떤 내용들이 그냥 수정 선정을 여러분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선시대 문헌 중심으로 수종을 선정을 하고 배식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수종 선정이나 배식 기법은 또 실제로 우리가 인문사회 철학적인 개념으로 실제 접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인문 16지에 서유구 선생님의 인문 16지가 있었고요. 홍만선 선생님의 산림경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강희한 선생님의 화암수록이나 양화수록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서유구 선생님을 보면 수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풍수지리라든지 생태적 기법을 주로 설명을 했었고, 거기다가 절대향을 원칙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한자의 어떤 의미를 유래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홍만선 선생님을 보면은 아무래도 산림 경제니까 경제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수목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수목의 그 생태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좀 말하면 적지적수겠죠. 어떤 적합한 토지에 적합한 나무를 심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그 강희한 선생님의 그 양화수록을 보면 좀 상징성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숭아 나무 이건 도화나무 이런 것은 안락사가 아니고 어떤 도교적인 입장이라든지, 근데 실제 내용을요 여러분이 보시면요 그 양화수록이라든지 어떤 화암수록은 책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상징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인터넷에 막 떠도는 그 내용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한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이렇게 사상하고 걸려있는, 그러니까 우주 천문학적으로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 한자 풀이도 좀 어렵지만 그 철학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너무 쉽게 막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막 떠도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은, 여러분이 책이 얇으니까 어떤 내용이다 정도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한번 읽어보시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내용들이 조금 이게 비교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정도 되면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뭐 쉽다 어렵다 떠나서 뭐 깊이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철학적인 면까지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내용이 옳다 아니다, 뭐 그 다음에 조금 더 너무 얕다 깊다라는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좀 얇은 책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구입을 해서 읽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내용은요, 임원 16지에 우리가 지금 수정 선정하고 그 다음에 원칙과 사례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식물 생태 특징하고 이렇게 속설 이래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기본 원칙이 생태 특징하고 상징적 의미를 한자와 여기에 보면 한자의 의미를 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자의 음을 따서 심어라 심지 마라 소리를 많이 했어요. 즉 말해서 느릅나무 이런 것 정도는 뭐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잖아요. 실제로 느릅나무는 엄수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서 재물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그 뭐 서쪽에 일단은 많이 심도록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너럼나무는 엄수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못 쫓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옆에 밑에 맨 마지막에 한자를 제가 풀이를 해놨어요. 다 찾아가지고 풀이를 해놨는데 왜 이 의미를 썼을까? 제가 서유구 선생님 입장까지는 안 돼봤지만 그래도 그 입장에 대해서 왜 이 한자를 이렇게 달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살구나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지금 몇 개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살구나무 행하고 그 다음에 행복 행자하고 발음이 같다. 그죠? 그래서 문 앞에 심도록 했다라고 해놨고요. 복숭아나무 이래가지고 나쁜 기운이 달아난다. 그래서 신선사상에 기원한 나무다. 이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숭아나무는 집 안에 심지 않도록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기생집 이런 곳에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는 어떤 정말해서 신선사상에 기인한다 뭐 좀 남녀의 색정 관계니까 좀 여기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생집에서 많이 했다는 거. 실제 이런 것은 집 안에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했죠. 복숭아는 도자, 복숭아 도자는 달아날 도자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파초, 아까 파초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실제로는 그 파초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 양화수록이라든지 이런 그 경우는 파초를 이렇게 풀이를 안 해놨어요. 그렇게 풀이를 안 해놨지만 여기에서는 실제 9개의 향기를 내서 문향가에 들어가서 하암수록이나 양화수록에도 뭐 그 향기가 좋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나무로 표현은 해놓진 않았어요. 이렇게 뭐 품목을 했을 때 9품목으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그 강의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뭐 1품목이다 2품목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9개의 향기를 낸다라는 것이 너무 막 이때나 이 향기네 저때는 저 향기 낸다 이래가지고 좀 지속 없다 이래가지고 품목에 좀 좋지 않은 어떤 품목으로 저 밑에 품목으로 그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그 강의한 선생님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유구 선생님께서는 그 9개 운향가에 들어간 9개의 어떤 나무로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파도를 만든다 해서 집안에 심지 못하는 나무로 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또 집 안에 안 심는 이유가 또 약간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겠죠. 생태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배식기법 하면서 나와 있는데요. 배식기법은요, 어디든 가든 생태적인 기법으로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나무가 좋아하는 어떤 적지적수에 적합한 어떤 수종을 식재를 그러니까 동쪽 그 다음에 서쪽 그러니까 햇빛을 싫어하는 나무들은 서쪽으로 심는다든지 북쪽으로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거의 다 같기는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수목명 한자 그 서유구 선생님께서는 수목명하고 한자 형태의 의미를 더 많이 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무는 집안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더 길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포인트고요. 밖으로 향하는 것보다 나무는 안쪽으로 향하는 것이 더 길하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또 한자 형태하고 이렇게 맞춰서 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한과 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무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집 안에 있을 때 나무는 안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곤자라는 입구 안에 나무를 두는 것은 곤하다 해서 실제로 나무를 두지 않는다 해서 대문 앞과 입구에는 나무를 두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앞에 실제로 집을 보면요. 앞에 나무 심는 나무가 집 안에 나무를 대문이나 그 다음에 방 앞에 이런 것은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햇빛을 막기 때문에 그런 이유겠죠. 그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길과 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길하다 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보면 한자하고 같이 연결시키는데요.
버드나무 U자예요. 그죠? 버드나무 U자는 동쪽에 심으면 좋고 서쪽에 심으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요, 실제로 우리가 버드나무가 양수죠, 그죠? 그래서 동쪽에 햇빛을 조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의 의미를 보면요, 그 U자를 보면, 그리고 나무의 형태를 보면, 버드나무가 가지가 처지잖아요, 그죠? 처지기 때문에 사형수가 머리를 푼 모습이다 이래가지고 실제 나무를 집 앞에 심지 않도록 했죠. 버드나무 모습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심더라도 동쪽에 심때 물을 좋아하는 나무고, 그래서 또 물가에 심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고서 어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떤 내용들을 보면 좀 이별을 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말을 묶는 곳이 또 버드나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별표를 쳐놨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자를 다 찾아가지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 너름나무 아까 서쪽에 심는다 해서 귀신을 쫓는다 라고 해놨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주로 너름나무를 심더라도 우리가 음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뿌리가 왕성해서 너름나무를 심는 거는 좋은데 서쪽으로 심는 게 좋다. 그리고 북쪽에 심는 게 좋다. 그리고 너름나무 같은 경우는 기운이 왕성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름유 해놔가지고 옮기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엄수이고, 그래서 북쪽에 많이 심고, 그리고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집안에 기운을 주고,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해라 라는 것들이 쭉 있으니까 뭐 집안에 심지 마라 라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금한다 라고 제가 길과 금을 해놨는데, 어쨌든 뭐 그 대추나무 족자, 그죠? 그 대추나무 족자는 사실 대추나무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쪽에 주로 많이 심는 나무인데, 여기서는 또 서쪽에 심으면 길하다라고 해놨어요. 정말해서 우리가 이는 앞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꼭 우리가 여기 심어라 말아라 개념이 아니고, 그때 어떤 향이나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의 보완에 관계될 때 하고, 그 다음에 절대향의 개념하고 이런 개념일 때가 약간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추나무, 분명히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쪽에 또 심어라 라고 할 때는 어떠한 절대의 개념보다는 어떤 비보의 보완의 개념일 때 또 서쪽에 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그 다음에 해화나무 이런 경우도 우리가 중문에 뭐 새 그루를 심으면 3대 뭐 부기한다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네명 의미가 해화나무 해자라는 것을 뭐 품을 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뜻을 품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좀 뜻을 집안에 새 그루를 이렇게 심으면 중문에 세 개를 심으면 뜻 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뭐 3대 뭐 부자가 3대 어떤 정성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또 마당가 입구에는 주로 나무와 풀을 심지 마라라고 이제 서유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자음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배식 방법 하면서 나오는 것이 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석륜합 그 나무 이런 것은 주로 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오고요. 쭉 뒤에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유구의 배식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나무 선정, 수목의 선정과 배식 방법에 어떤 각각의 특징적인 방법이 있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문사역의 철학, 풍수 지리하고 관계돼 있고, 그 다음에 한자의 의미 이런 것, 그 다음에 수목의 생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주의 어떤 상징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선정 방법이 저런 조선시대 대표 문헌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유구의 임원 16지 안에 대표적인 게 치병이 나옵니다. 치병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셔서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 거니까, 그죠? 내가 굳이 지금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안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양과 홍만선의 산림 경제에 표현된 수종과 배식기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